Audio Jungle. Audio Jungle. 자,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뉴탐스런 선생님이 풀이를 하려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뉴탐스런 오늘 나갈 거는 124페이지죠. 124페이지에 이제 4단원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간고사에서 우리가 3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리정보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A로 출력되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GIS가 나와 있죠. 자, GIS 지리정보를 여러 가지 지리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보를 출력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인구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자, 지도가 들어가야 되고 인구에 대한 이제 통계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입력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도 역시 마찬가지죠. 토지가 어떤 지역에는 뭐 논으로 이용되고, 어떤 지역에는 뭐 도시적 그 건물로, 대지로 이용이 되고, 뭐 그런 이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GIS를 활용하는 것도 참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현황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리 조사해 놓은 자료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우리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행정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할 건 아니죠. 그죠? 지도와 뭐 통계 자료와 여러 가지 서류와 그 다음에 뭐 사진, 그 다음에 뭐 원격 탐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행정조직들을 짜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산사태 위험 지역 분포도도 역시 어떠한 지역이 뭐 산사태가 잘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지형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토양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GIS를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하였다는 것을 추적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GPS가 어쨌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생활 및 행동의 자유에 있어서 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초의 인류는 공유되는 기억을 개인적 기억과 같은 장소, 즉 개인의 머릿속에 보존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억의 양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체계가 사회적 기억을 활성화시켰으며 이 두 가지 결합이 새로운 혁명적 변화를 가속화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중요한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회의 변화 추세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상품이 된다.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속도가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니까 빨라지고 있습니다. 디귿의 물리적 거리와 정보 이동량은 비례한다. 물리적 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인터넷이 있으면 뭐 어디서든지 시공간을 불문하고 이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보의 생산량에 비해서 정보의 저장 공간이 부족한 편이다. 뭐 생산량도 많지만 저장 공간도 뭐 지금은 끊임없이 개발이 되면서 아주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는 정보화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기역,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사회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징을 보면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확대되고 대량의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더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측면에서 변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SNS 등이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다.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제품 거래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대면 접촉이 크게 증가한다. 대면, 우리 뭐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면대면도 있지만 인터넷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 많기 때문에 면대면이 증가한다,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업무와 여가 활동의 공간적 구분이 약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밖에서도 우리가 또 주말에도 업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도소매업의 입지 제약이 감소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이런 입지 제약은 감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연령별, 학년별 인터넷 이용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니까 지금 7세부터 지금 39세까지 보면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절반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그 밑에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은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학력별로 봤었을 때도 역시 대졸 이상은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죠? 그 이하는 인터넷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1번 정보 보안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보 보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2번에 지역 간 인터넷 보급률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자, 인터넷 보급률은 보급은 되어 있어도 지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학력별 또는 연령별에 따라서 인터넷에 이용을 하고 있느냐 못 이용하느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보급률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3번에 정보 격차를 완화시키. 지금 세대 간의 연령별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죠. 학력별 간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4번에 인터넷 예절 준수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망의 개인 감시. 그죠? 이것도 위에 있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심화 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1번을 풀었고 2번은 서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GIS를 이용하여 겨울철 야외 스키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각 단계에 대한 옳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1단계는 정보를 구축하고 2단계는 대상 지역의 자료를 분석하고 3단계는 분석 결과를 지도하고 4단계는 결론을 도출하자라고 하는데 기억에 자, 1단계에서는 지형의 경사도, 지점별 일조량, 도로망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거, 정보를 구축하는 단계죠.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2단계, 스키장의 입지 후보의 지형, 기후, 접근성 조건을 비교하는 거,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하는 거니까 분석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디귿에 3단계 분석 결과를 지도화하는 건데, 자, 스키장의 입지 후보 지역을 답사하여 지도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분석 결과를 지도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오히려 1단계나 2단계에서 확인이 돼야 될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단계 자료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저장된 자료를 최종 수정 보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4단계는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죠.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 최종으로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의 토론 참가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토론 주제를 보니까 위치정보의 기술의 발달과 영향인데, 갑은 위치정보 기술은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걸 보여주고 있죠. 을은 교통발달로 이동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는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역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병은 개인 동의를 받지 않는 위치정보 수집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요. 이거는 또 부정적인 입장이죠. 정, 기업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습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좋은 거지만 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안 좋은 점이죠. 자, 1번에 갑과 을은 사회적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위치 정보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을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항법장치, 교통발달하고 항법장치는 내비게이션이죠. 항법장치를 이용한 경로 탐색은 긍정적인 것에 기여한 거죠. 3번에 병은 위치정보 기술이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다. 지금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에
병은 갑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병은 그렇죠. 지금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아니죠. 병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은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하고 병은 지금 상반된 의견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은 위치정보 기술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축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까요? 자, 가라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보와의 여러 현상이 미친 영향을 조사하시오. SNS 부정적인 겁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에 정보의 양적 증대로 정보 재생산 속도의 지체가 초래된다. 이거는 뭡니까? 부정적인 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SNS가 등장하게 되면서 정보가 양적으로 증대를 하게 되죠. 양적으로 증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보의 재생산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죠? 틀린 내용입니다. 니은의 범죄 예방 명목하에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CCTV는 그럴 수 있겠죠. 디귿의 다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긍정적인 거. 지역 내 중소 영세 상인의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그죠? 굳이 우리가 오프라인에 매장을 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택근무의 확대, 사무실 운영과 유지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4단원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교통도 우리가 시험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자, 교통도 넘어가서 자, 1번 표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변화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900년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48시간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에는 줄어서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었던 거는 교통의 발달과 관련이 있겠죠. 자, 1번에 서울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된다. 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서울에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겠죠. 그죠? 교통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죠?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인구 유입이 가속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서울의 통근 통학권은 확대가 된다. 교통이 발달하게 되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통근이나 통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말에 장거리 이동자가 많아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각 고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활발해진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각 고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활발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과 부산 간의 여객 항공 수송 분담률은 감소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비행기를 타러 가려면 비행기는 보통 이제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 우리가 철도 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영국에서 판매되는 청바지는 최소 8개 이상의 국가에서 원료와 부품, 노동력을 공급받아 생산되며 더 나아가 잘 정비된 유통망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매가 된다. 그래서 지금 청바지를 만드는데 실은 북아일랜드 판매는 영국, 염색은 이탈리아 뭐 등등에서 쭉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1번 국가의 고유한 문화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에 세계 각국의 산업 구조가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3번에 자원의 고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선진국 개도국의 경제적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5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위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거. 자,
전라남도 광양의 옛 시장은 선박 영내가 가능하던 곳에 위치하였다. 그래서 옛날 시장 이전 폐쇄된 원래의 장터를 한번 보게 되면 원래 장터는 이제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지역, 그렇죠. 그리고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광양읍에서 하동읍 간의 도로가 건설되고 자동차 운행이 시작되면서 지도 같은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광양읍장은 다행히도 뭐 지나가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죠? 사평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섬고장이라든지 옥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버렸죠. 그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교통의 발달은 생태 환경을 악화시킨다. 상관없는 내용이죠. 새로운 교통의 개설은 관광산업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변화는 상업시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시장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상업시설이죠. 이런 것들의 위치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교통수단의 변화는 도농 간 인구 이동을 촉진한다. 이것도 여기서는 알 수 없고요. 고속교통의 발달로 주요 시장의 상권이 확대된다. 상권이 확대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는 이제 다음 단원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8페이지입니다. 신문기사에 지시된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예상되는 지역의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라남도는 1996년부터 주민이 살고 있는 섬 273개를 교량으로 있는 연육연도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쭉 넘어가서 그 교량의 길이는 118.9km에 달한다. 그래서 이제 섬과 섬을 잇는 다리, 그리고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모두 완성되면 전라남도의 273개 유인도들은 대부분 육지와 연결이 되면서 지역 주민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죠. 자,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지역에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1번, 외래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은 접근성이 좋아져서 이제 외래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민의 직업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 뭐, 과거에는 주로 이제 섬 지역에는 주로 어업을 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 그죠? 그 관광객들에 대한 뭐 서비스업들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섬과 내륙 사이의 주민 교류가 증가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육상 교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교류는 증가하겠죠. 섬과 섬 사이의 선박 운항 횟수는 감소할 것이다. 육지 교통이 이제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박 운항 횟수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5번에 전체 산업 내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외지인들이 등장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는 1차 산업보다는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까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되겠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또 앞에 것도 이제 영상을 돌려보고 해서 이번 시험도 여러분들이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udio Jungle.